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정기 모임, 대모산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10월 19일 토요일에 수서역에서 쌍봉 약수터까지 함께합니다. 수서역 6번 출구로 나와서 직진합니다. 대모산 등산로 입구 공사 현장을 이렇게 지나면 임시 등산로 입구가 50m 전방에 보입니다. 서울 둘레길 빨간 우체통이 있는 위쪽으로 철계단으로 오릅니다. 서울 둘레길 4코스 대모산 구룡산 구간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우와, 초입부터 나타나는 황금빛 흙 좀 보세요. 군데군데 벗어놓은 신발, 왓 캐리어. 여행 중 맨발하는가 봐요. 이해가 됩니다. 나무 계단을 오릅니다. 어제 비가 와서 촉촉한 축복의 땅입니다. 수서역에서 단 5분도 안 걸려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최고의 흙길입니다. 다들 맨발인데요. 이렇게 좋은 길을 신발 신고 걸으면 안 되겠지요? 서울 둘레길 4코스 방향으로 계속 오릅니다. 와, 드디어 맨발 걷기 힐링스쿨 1차 집결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현수막이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인자하신 박동창 회장님은 남원 행사 참가로 배울 수 없는 날이고요. 이곳을 조석으로 쓸고 가꾸며 봉사하시는 선생님의 안내 말씀이 있네요. 오늘은 박동창 회장님을 대신하여 맨국본 본부이사이신 미남 맨발러 맹성근 이사님이 진행합니다. 오늘은 원래 그 박동창 회장님께서 남원에 행사가 있으셔갖고 제가 대신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이사로 있는 맹성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날씨가 가을로 접어들어서 약간 쌀쌀한데 걷다 보면 또 몸에도 열이 나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선 이 장소에서는 첫 번째로 간단하게 준비 운동하고요. 그 다음에 맨발 걷기 이론 3가지 중에 기압 이론과 발바닥 아치 이론과 그 다음에 7가지 걸음 동작을 배운 다음에 저쪽에 약수터로 옮기셔갖고 거기서 이제 접지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신 분들이 치유됐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편해 보일지라도 항상 준비 운동을 해놓고서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맨발 걷기를 해야만 다치질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 운동을 간단히 할 테니까 좌우로 잘 벌려주시고요.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벌리셨으면 자, 먼저 어깨 운동부터 하겠습니다. 자, 어깨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음에 옆구리 운동.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허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등배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 밑에 있는 우리 기운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항상 자극을 시켜주면 이게 건강에 흔적이 더 좋습니다. 까치발을 하시고 100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스물, 일곱, 다시,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넷,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 중에 지압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맨발 걷기 중에 뭘로 걷죠? 맨발로 걷죠? 발. 이 발바닥에는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인체 장기 모든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압점을 갖다 자극해주면 그 해당되는 부위가 자극이 되고 혈류가 왕성하게 돌아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압 이론을 할 때 이 발끝은 우리 머리 부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발 허리는 우리 내장, 중추, 그 다음에 발 뒤꿈치 쪽은 우리 밑으로 이제 생식기관 밑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럴 때 그쪽에 자극을 주면은 지압사들이 해주지만 지압사들이 해준 거는 뭐 10kg나 20kg 정도 힘밖에 안 가지만 우리가 맨발로 우리 몸으로 여러분들 몸무게로 골고루 눌러주기 때문에 웬만한 지압 효과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각 지압 효과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7가지 걸음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두꺼비 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꺼비 걸음은 이제 두꺼비가 땅을 붙어서 한 발 한 발 걷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맨발 걷기를 하러 이 숲이나 공원으로 갔을 때 복잡한 생각 좀 다 내려놓으시고 고민이나 스트레스 겸허한 마음으로 자연 앞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의식을 집중하면서 걷는 게 두꺼비 걸음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들어서 살짝 발바닥에 의식을 꾹 눌러줍니다. 전체적으로 가만히 처음 시작할 땐 두꺼비 걸음처럼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걷는 게 두꺼비 걸음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분해나 스트레스가 많이 감소되면 이 마음이 이제 또 희망이 솟아나겠죠. 희망과 용기를 갖고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걸음. 그래서 그때 걸을 때는 발 뒤꿈치, 발 허리, 발가락으로 둥글게 걸으시면서 그때도 팔을 갖다가 휘휘 저어서 씩씩하고 활기차게 걸어가시면은 이게 마치 학이 우아하고 씩씩하게 걷는 모습이 연상된다 해서 학걸음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 약간 15도로 보시고 다리는 뒤꿈치, 허리, 발, 뒤꿈치, 허리가 그때 손은 같이 휘휘 저어주시면 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시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저기 100번 할 때 까치발로 서 있었었죠? 까치발로 서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바닥에 서 있으면 우리 몸무게를 이 발, 허리, 뒤축이 3분의 1씩 분산을 시키지만 발 끝으로 서 있으면은 발 머리 쪽에 우리 체중이 다 실리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자극이 더 많이 되겠죠. 그럼 이 발가락이나 이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우리 몸에. 머리, 이 상층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두통이 있으신 분이나 뭐 안구건조증, 이명이나 이석증이 있으신 분들이 발끝을 들고 이렇게 걸으시면은 이쪽에 더 자극이 많이 가서 치유의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까치발을 자주 하시고 하시면은 우리 여성분들은 다리 선이 굉장히 좋아지시고요. 남성분들은 또 좋습니다. 물론 맨발 걷기 자체가 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좋은데 이 까치발로 하게 되면 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까치발 한번 걸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반대로 이제 까치발 반대로 발가락을 하늘 높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바닥이. 발 허리 부분이 바닥에 딱 붙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발 허리 부분은 우리 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의 그 내장 쪽, 복부, 뭐 폐, 심장, 위, 뭐 췌장 그런 것들이 자극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걸을 때는 이렇게 마치 땅을 짓이기듯이 걸으면은 더 자극이 많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죠. 마치 잇몸이 우글거리도록. 네, 이렇게 발가락을 드시면 자연스럽게 발 허리 부분이 그 바닥에서 다 잘 닿게 됩니다. 아, 또 오늘 이게 맨발 걷기 행사가 한 2시간 정도 걸리니까요. 이거 하시고 나면 오늘 푹 주무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발가락을 다 오므려 보세요. 다시. 이건 마치 주걱을 엎어놓은 듯한 발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걸을 때 뒤꿈치부터 걷지 않습니까 보통? 근데 오므리게 되면은 뒤꿈치보다는 벌써 발가락부터 닿는 듯한 걸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발가락 끝은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머리에 더 큰 자극을 주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발끝으로 걸으면 더 숙면을 잘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십니다. 다 처음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렇게 걷게 되면 박동산 회장님께서 우리가 걷는 방향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혈류의 방향을 반대로 돌려주는 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혈관 속에 쌓이는 노폐물이나 찌꺼기를 이렇게 씻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걸으시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음으로 걸을까요? 자, 이제 스탬프 걸음. 스탬프 걸음이 뭐냐? 자, 발바닥을 아까 두꺼비 걸음 아시죠? 두꺼비 전체를 발바닥에 딱 디뎠다가 발가락을 쫙 핍니다. 펴보세요. 아마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안 되냐? 우리가 평생을 신발을 신고 살았기 때문에 그 신발 속에 발가락이 겹쳐 있어가지고 잘 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발가락을 자주 움직이고 자극을 주셔야지 온몸의 근 골격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이론 중에 발가락 꺽쇠 이론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발가락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발가락을 양말이나 신발 속에 가둬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강씨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상황에서 걸으면 균형 잡기가 힘들죠. 근데 신발이 잡아주니까 마치 내가 균형을 잡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그 솔 같은 부분들이 우리 아치를 갖다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아치도 고정되고 발가락도 고정되고 이렇게 걷게 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근 골격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서 무릎 관절, 고관절, 허리, 나중에 경추까지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발가락을 맨발로 걸으실 때 일부러 쫙 피시고 발가락에 힘을 주시고 피시고 그다음에 웅크리면서 차 나가시면은 발가락도 자극을 주고 그러면 근 골격계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발가락 잘 펴지시나요? 안 펴지시더라도 의식적으로 피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기 이승현님은 아마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시면 발가락은 나중에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됩니다. 아 지금 안 되셔도 꾸준히 맨발 걷기 하시면 나중에 다 펴지게 됩니다. 앞으로 하루 세 끼 밥 먹듯이 3번 하시고 평생 하시면은 언젠가는 발가락이 각자 이렇게 우리 손가락이 각자 움직이죠. 원래 발가락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순간이 되시면 굉장히 몸이 건강해지실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뒤돌아서 걷는 거. 뒤돌아서 걷는 건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손 잡아주십시오. 혼자 걸으면 넘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는 모르게 뒤로 걷게 되면 우리 자연경관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순간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뒤로 걸으면 우리가 앞으로 걸을 때는 다르게 다른 근육들도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뒤로 걷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혼자 걸으면 다치니까 뒤로 한번 시선은 15도 위로 보시면서 뒤로 걷고 그리고 두 분이서 걸으실 때는 한 분은 앞에 보고 한 분은 뒤를 보고 손을 잡고 걸으시면 네 부부나 연인이 이렇게 걸으시면 굉장히 사이도 돈독해지고 좋습니다. 뒤로 보시면 내가 뒤로 가서 여기서 봐주고 두 분이 있을 때 앞뒤로 바꿔서 가고 손 잡고 걸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간의 정도 깊어지고 친구간의 우애도 좋아요. 네, 오늘 뭐 다들 처음 보시는 분들인데도 맨발 걷기 하나로 다들 다 하다가 계신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여기는 안전하지만 위험한 데만. 자, 이상으로 아까 그 맨발 걷기 지압 이론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스탬프 이론 할 때 발가락 아치 이론 같이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이제 약수터로 이동하시면서 맨발 걷기 하시고 거기서 이제 또 접지 이론과 그다음에 우리 치유되신 분들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동하시겠습니다.
맨발 걷기 좀 갖고 할까 싶어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환영하고요. 네, 우리 이제 맨발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그러세요? 네. 네. 최고예요. 최고요? 이런데 최고. 완전 이거 자연 왕터잖아요. 그렇죠. 자연 왕터. 오, 이거 진짜 최고인데? 자연 왕터. 파니가 안에도 있는데. 우진 아니야 이거? 수고하십니다. 많이 오. 쌍봉약 스토. 안내하는 미드님. 천천히 오셔. 선생님 나 화이팅! 화이팅!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아마도 맨발 걷기 이론 중에 하나는 접지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지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은 게 일단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는 한마디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활성산소가 뭐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호흡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발생하고 에너지를 쓰고 남은 찌꺼기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물론 활성산소 좋으면은 그 병균이나 세균을 잡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 활성산소가 몸에 많이 쌓이거나 그러면 그게 활성산소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양전환을 띈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남의 전자를 뺏어오려는 성질이 있어요. 활성산소 우리 몸에 있으면 우리 몸의 세포들한테서 전자를 하나 뺏어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세포들도 전자를 잃어버리면 계속 또 붕괴가 되죠.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그게 염증이 되고 그 염증이 또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다 보면 그게 결국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세포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백과 사진에 보면 활성산소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들이 있죠. 암이라든가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뭐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얼마나 줄여주느냐가 내 건강에 그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 맨발 걷기는 지구는 이 땅에 무한한 음전하를 진 자유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발이 발에 닿는 순간 마이너스 음전하를 가진 자유전자가 몸에 들어오면 아까 전자를 잃어버린 양전하인 활성산소와 만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가 되겠죠. 제로가 되면 몸은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건강한 상태가 되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를 자주 하시거나 하시면은 건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접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 요즘 심혈관 질환들 많이 보시죠? 그 심혈관 질환은 피가 떡져가지고 막혀서 그게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그리고 심장에서 막히면은 심혈관 질환, 심근병색이 되죠. 근데 그 되는 원인이 우리 적혈구를 보시면은 이 땅과 차단된 삶을 살면은 이 적혈구들이 떡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이게 막 뭉쳐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들이 오랫동안 안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뭉치다 보면 혈관을 막혀버리는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은 이 적혈구들이 또 서로 밀어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반발력. 그걸 제타전이라고 하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접지를 하게 되면 제타전이가 2.7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반발력이 높아지면은 적혈구끼리 밀어내는 성질이 있으면 이게 바로 혈액이 묽어지는 효과와 똑같거든요.
혈액이 묽어진다. 여러분들 고혈압약 드시죠? 고혈압약 드시면 혈액을 묽게 해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천연 혈압약이 되는 거죠. 맨발 걷기가. 그러면 점도가 떨어지면은 혈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피의 속도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케찹이 혈관 속에 있다면 그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요? 맑은 포도주가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하면 케찹 같은 피가 포도주 같은 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관은 구석구석에 막 잘 돌아다니겠죠. 그럼 적혈구에는 우리가 산소하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우리 혈관을 구석구석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각 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산소 세포들이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케찹같이 떡지고 막 구석구석까지 못 가게 되면은 말초혈관 같은 데는 피가 안 가겠죠. 그러면 손발이 저리고 결국 그 세포도 노화가 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맨발 걷기 하면 그렇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자연적으로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면역력이 좋아지겠죠. 면역력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모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상승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또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염증이나 암을 갖다가 걸릴 수 있는 몸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몸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는 하면 돈도 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자연 속에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맨발 걷기 좋은 점뿐만 아니라 이게 산 속에 오면 피톤치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호흡을 하면서 좋아지고 일거양득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맨발 걷기 접지 이론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가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이런 점이 좋아졌더라 라는 거를 여기 오신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나서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맨발 걷기 한지 얼마나 됐고 이거 했더니 어떻게 좀 좋아졌더라 라고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미아리에 사는 임효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텔레비 보니까 박독찬 선생님이 이게 좀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그게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저는 몸에 병이 없어요. 근데 그 산을 많이 했어요. 산을 한 22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도봉산, 대한민국 산을 거의 다 했습니다. 설악산, 지리산. 그래서 별명이 이제 산꾼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거 보고 내가 아무리 산을 해도 그렇게 좋지 않구나.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3월달부터 3월달에 하니까 좀 발이 시려요. 이제 눈도 좀 안 녹았고 그래가지고 도봉산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발도 시리고 그래서 발도 많이 아프고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한 2-3달 지나니까 제가 뭐라 그러나 비염이 아주 심했어요. 제가 한 10년을 아팠는데 한 열흘에 한 번씩 약국에 가서 약지어 맞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좀도 없어지고. 근데 제가 산을 하다가 이제 그 높은 데 올라갈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제 계단이 있으면 한 발 두 발 올라가는데 저는 한꺼번에 그냥 3개씩 4개씩 딛고 올라가다 보니까 고관절이 많이 상했어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게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고관절이. 그래서 요 근래는 고관절이 아파서 좀 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좀 앉았다가 가면 좀 낫고 그랬어요. 그게 지난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하니까 어느 날 그게 다 없어졌어요. 고관절 안 아파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좀 하라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 말 잘 안 들어요. 안 해요. 우리 집에 그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서 또 하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잠도 잘 자고. 그래서 요즘은 좀 하긴 하는데 아직도 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나는 특이한 게 물론 전에도 밥을 잘 먹었지만 요즘은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으면요 곱빼기를 시켜 먹습니다. 그거 아니면 양이 적어요. 그리고 잠을 너무 많이 잘 자요. 늦게만 하면 잠들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시겠지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하시나요? 나요. 연세가 몇 대세요? 네, 지금 86세입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아까 저희 여기 회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맨발 걷기 하면 아까 잠을 잘 주무신다고 했죠. 잠을 잘 주무신다는 얘기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나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안정화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운이 계속 나신다고 하시죠. 맨발 걷고 나시면 지치지 않으시고,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그 세포 활동 중에 그 에너지 되는 핵심 물질이 있습니다.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ATP라고. 그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항노화 호르몬이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좋은 뭐 야채나 과일을 먹어서 생기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맨발 걷기라는 게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로 등산을 하시면 지치질 않으세요. 그래서 남들은 등산하신 거 갔다 오시면 많이 지치시거든요. 발도 아프시고. 맨발 걷기로 뭐 여름이나 봄, 가을에 갔다 오시면은 저희 회원님들 중에는 지금 맨발 걷기로 한라산도 갔다 오시고요, 설악산도 천화봉도 갔다 오시고 막 그러시는데도 뭐 그날 저녁에 전혀 안 피곤하시고, 남들은 막 등산하신 거 갔다 오신 분들은 피곤해가지고 물집도 생기고 그러는데 전혀 안 피곤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맨발 걷기 하시면서 생기는 ATP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를 더 얻습니다. 그리고 음전하라고 그랬죠. 충전이 되고요, 몸이. 그러니까 남들은 운동하나 등산하시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가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등산을 하시면 오히려 충전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지치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의심이 가신다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오늘도 해보셨지만 근처 가까운 산, 또 처음부터 너무 험한 산이나 높은 산 말고요. 가끔 대모산도 괜찮습니다. 대모산도 200m 되고 구룡산은 209m 되니까 서서히 올라가기도 편하고요. 한번 갔다 와보셔도 지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 대신 올라갔다 내려오실 때는 조심해서 내려오시고요. 항상 안전은 신경 쓰셔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틱 같은 거 갖고 다니시면 좋으시고요. 자, 또 그리고 다 저 동탄에서 온 김주정입니다. 동탄이요. 79세입니다. 근데 제 친구가 66년 된 친구인데 중학교 1학년 친구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여기 고명하신 분들한테 이 사람이 11년 전에 마음을 해가지고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층층다리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뇌신경을 끊어졌습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죠. 네, 뇌신경이 끊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운동신경이 마비됐고 그 다음에 언어가 마비됐죠. 그러니까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어렵죠. 11년 전이니까 지금까지 계속 고생을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한테 자문을 구하는 건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하는 바람에 선생님 지금 여기는 자문을 구한 자리가 아니고요. 아니, 내가 간단하게.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내가 어느 게 좋아졌다. 아니, 그걸 그러니까요. 공유하는 시간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음식물을 섭취를 못하고 배에다가 이제 그걸 꽂고 있고, 또 산소 호흡기를 지금 50% 하고 50%는 자기 이로 하고. 그럼 이런 사람은 접지를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접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느 접지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뭐 허리복부도 있고 베개도 있고 종아리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어느 걸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걸 해야 되는지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아, 그래요? 네, 접지를 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걸, 왜냐하면 그럼 거동을 못하는 환자분이시잖아요. 예. 침대에 누워 계시고. 예. 그러면 접지 제품을 한번 찾아보시면 네. 접지 제품은 베개도 있고 옷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예. 그 친구분한테 가장 적합한 거를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셔가지고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위험하진 않을까요? 상당히 여기서 고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접지 제품은 위험하게 전기가 통하나 그런 게 아니고 접지되는 제품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지금 이런 땅? 네, 땅 접지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아요? 네. 그래서 혈액도 희석시켜주고, 그다음에 ATP도 생성시켜주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거 일밖에 없겠네요. 그죠? 지금 거동을 못 걷질 하신다면 못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감사 마지막에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한 분은 제 친구 와이프인데 뇌출혈로 머리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서 지금 5m, 10m 가면 땀을 자꾸 흘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지를 잘 못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래도 접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접지 패드보다는? 걷게 하시는 게 낫겠죠. 조금이라도 거동하시죠. 조금이라도 걸어가지고. 왜냐면 그분은 땅에다. 일단 밖에 나올 수 있으면, 그렇죠. 밖에 나와서 걷지 못하시더라도 네. 이렇게 앉아만 계셔도 예. 이렇게 흙길이나 산 이런 데서 앉아만 계셔도 효과가 좋습니다. 접지 패드보다 훨씬 낫겠죠. 제일 자연에 나오는 게 제일 낫죠. 그게 더 낫겠죠. 네. 거동 못하는 환자분들은 그 접지 제품 그렇죠. 쓰시는 게 네, 낫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주변에 이렇게 거동 못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계셔도 이게 접지 제품을 해주시면 그 효과는 거동을 못하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은 낫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나오셔갖고 움직이면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게 더 낫죠. 자, 또 다른 네네 발바닥이 많이 아프잖아요. 좀 모래만 좀 굵어도 좀 아프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가다가 옴찔옴찔 놀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걷기로 하려고 파상풍을 한 2주 전에 맞았어요. 네 맞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이걸 뭐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뭐 두 번 맞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아, 자고로 이제 파상풍 주사는 한 번 맞으면 10년 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으시는 것보다 맞으시는 게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시겠죠. 그리고 파상풍이라는 게 파상풍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파상풍균은 주로 이제 녹슨 못이나 녹슨 쇠 거기에 이제 상처를 받았을 때 되는 거지 자연에 있는 이런 쉬운 예로 밤송이, 돌, 나뭇가지 뭐 찔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파상풍이 걸리진 않습니다. 녹슨 못에 생기는 파상풍균 때문에. 맨발 하려면 파상풍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유리 조각이 있거나 안 좋은 물질들의 상처를 입었을 때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저도 파상풍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막 걷는 발을 거죠. 다칠까봐 걱정이 돼요. 이거 뭐 돌뿌리 같은 게 걱정이 돼서. 아 그리고 안 다치는 돌뿌리 같은 아까 저기 맨발 걷기 하면 효과 중에 접시 효과 중에 하나가 혈액의 희석 효과가 있죠. 그 면역 효과가 좋아지고 상처가 나도 맨발 걷기를 해서 난 상처는 좀 있으면 빨리 안 옵니다. 예, 물론 약을 바르셔야겠지만 평상시 약 바를 때보다 훨씬 더 효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여기 뭐 많은 환우분들 많이 계신데 저도 이거 맨발 걷기 하게 된 계기가 그거를 고쳤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관절에 통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손목 관절이 많이 통증이 심해서 처음에 손목 통증이 심하면 뭐 정형외과 가서 뭐 이렇게 재활치료 받으면 금방 낫는데 언제부터 이게 안 낫더라고요. 그 손목이 나중에 이게 꺾질 못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큰 병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MR을 찍었더니 이 손목 안에 있는 그 월상골이란 뼈가 괴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괴사. 그러니까 피를 썩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치료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치료 방법은 뭐 고통이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진통제 먹고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이 뼈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부목을 대고 다녔었거든요. 이게 부목을 기부스는 아니지만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하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어디 뒤지지 못하고 그냥 신경이 쓰이니까. 그러다 우연히 이제 박동장 회장님의 맨발을 걸어라 책을 읽고 이게 어쩌면 방법일 수 있겠다. 왜? 괴사라는 게 피가 안 통해서 괴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맨발로 걸으면 피가 잘 통하니까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딱 맨발을 걸었습니다. 그게 4년 전 2021년인가 아마 제가 4월 달에 걸었는데 딱 열흘을 걸었더니 그동안 계속 진통제를 먹고 있었고요. 걸었더니 통증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통증이 100이었다면 통증이 어느 순간 30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진통제를 안 먹었죠. 근데 그러고서 또 한 달 정도 걸으니까 통증이 10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약도 다 끊고 이제 병원도 안 가고. 그 전에는 제가 정형외과를 아마 운동 많이 하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많이 하다 보면 맨날 정형외과 달고 살거든요. 정형외과 한의원. 제가 이거 맨발 걷기 하기 전에는 정형외과 한의원을 1년에 한 200번을 가더라고요. 맨날 뭐 무릎 아파, 어깨 아파, 손목 아파 그때뿐이고 근데 맨발 걷기에서 이거 나은 뒤로부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났습니다. 그만큼 전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여기 암 환우분들도 계시고 더 심각한 병도 계신 분 많이 계시지만 저희가 하찮은 병이지만 저도 많이 생활하는 불편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많이 거의 났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꺾고 이상 없이. 그래서 저도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맨발 걷기를 이렇게 항상 활동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기 했으니까 또 얘기해 주실 분이요. 저보다 심한 병이면 더 좋고요. 아니면 가벼운 것도 좋습니다. 나 고혈압이 있었는데 140이었던 혈압이 지금은 110, 120 정상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젊으신 분은 혹시 없으신가 얘기? 네? 어디 아프신 데 있으셨나요? 아니요, 맨발 걷기 좋다고 해서 그러세요? 여기가 성질안 됐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아까는 안 뵈시는데 지금 같이 합류하신 겁니까? 네네. 그래요? 지금 처음 하시는 건가요, 맨발이요? 2달 정도 됐어요.
아, 혹시 뭐 어디가 안 좋으셨는데 좋아지신 게 있으신가요? 아, 네. 아, 경험이요? 앞으로 평생 경험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가만히 이제 5분 정도 천천히 해보시면 그리고 모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해놓을게요. 자, 지금부터 명상하세요. 명상하시면서 들어만 주십시오. 호흡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입으로 하지 마시고 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인간이 코로 숨을 쉬어야지 그게 코로 숨을 쉬면서 공기가 들어올 때 코를 통해서 걸러지거든요. 높은 애들이. 그리고 뇌로 바로 산소가 가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내뱉을 때도 코로 내쉬거나 입으로 내뱉으면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시면 입이 건조해지시고 입이 건조해지시면 병균들이 쉽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입에는 그 코처럼 코털이나 그렇게 점막이 없어서 바로 이제 병균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코로 숨을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도 만약에 입으로 코로 숨쉬기 힘드시더라도 가급적 코로 숨을 쉬어주시면은 나중에 물도도 좋아지시고 수면 무력도 같은 거 되겠습니까? 좀 따라해주세요. 가장 모든 병에 가장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을 지으면 웃음을 지으면은 우리가 슬플 때나 화냈을 때 푸는 것보다도 6배, 7배 많은 근육들도 사용하게 된다고 에너지 더 많이 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몸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좋은 거예요. 근데 웃을 때 그냥 씩 미소를 지으면 안 돼요. 박장대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창피하다면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게요. 그래서 그리고 웃음을 지으실 때 손바닥을 이렇게 세게 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손바닥에 자극되면 아니 문제처럼 맞죠? 약간 세게 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배도 많이 운동이 되죠? 스트레스 날아가고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맨발 걷기 힐링 스쿨 모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끝마치겠습니다. 음식맛도 다르듯이 맨발 걷기 많이 하시다 보면 가는 지역마다 가는 장소마다 발에서 느껴지는 맛이 또 다릅니다. 전국은 우리 대한민국 참 좋거든요. 전국 방방곡곡 맨발길이 많이 조성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맨발 걷기 하러 전국 여행 다니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오늘의 일정 잘 마치고 이제 하산합니다. 진행 수고해 주신 맹성근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